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들을 뒷조사하기 위해서 대북 공작금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스의 격리팀 여직원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사 관련 소식 김광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MB 정부 당시 국정원의 그 대북 특수 공작비, 그러니까 지금 이 유용 혐의 때문에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3차장이죠. 네. 그리고 김승현 전 대북 공작국장. 지금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네, 결과는 뭐 아직 안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업 전 국정원 3차장, 국정원 내에서 과학, 정보 그리고 방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차장이에요. 그래서 네. 2009년과 2010년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초기 때 그때 국정원에 전에 일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빼돌려서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갖다 조사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건데요. 네. 그 보면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근거 없는 풍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권의 위기를 좀 탈출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네. 근데 그 작전명이 데이비드슨입니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뒷자를 따서 데이비드슨,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인데 연어라는 작전명을 썼어요. 연어 자체는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증언해 준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다. 그럼 연어는 뭐 회귀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대북 공작금을 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걸 전혀 발견하지도 못했고 또 대북 공작금이라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일을 써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직 대통령의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해서 조사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건 특가법상 이제 국고 손실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하. 또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승현 대북 공작국장은 원세훈 전 국장이 서울 시내 한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공작금을 써서 장기간 임차 보증금으로 수십억 원을 이걸 낭비를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그동안 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작전명과 예산 출처까지 드러난 것은 처음인데요. 이 사건을 처음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으로 공작명 포청천이라는 공작으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자행해 왔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K모 단장은 공작 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하고 지시했고, 사이버 파티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주면서 PC를 뚫어라 하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썼어야 할 대북 공작금까지 불용 처리하고 유용해서 불법 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지금 민병두 의원은 대북 공작금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제보 자체는 이제 문건은 아니고요. 이제 구두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신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기로 보면은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구두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작전명은 이제 포청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청천이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는 정의의 사도, 중국의 뭐 드라마 그런 걸 다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포청천이라는 그런 작전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3개 파트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 미행 파트, 내사 파트, 사이버 파트. 근데 각별로 이제 팀장을 줬는데 팀장은 5급으로 두고 한 4명씩을 다 붙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행 파트가 미행을 하고 나서 어떤 정보를 해서 내사 파트에 던져주면
내사파트가 그걸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PC의 어떤 이메일 같은 걸 국정원의 어떤 원장 비서실 아니면 국정원 제3차장실로부터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휴대폰도 조사를 하고 감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이버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조사 과정에서 주로 야당의 정치인 중에서 한명수,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랄지 박원순 시장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자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이런 일종의 사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약점을 잡고 그걸 정치에 좀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게 검찰의 시각이죠.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최종흡 전 차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한 40년 동안 이제 국정원에 몸담아서 이제 국정원 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취임하면서 이제 화려하게 국정원 제3차장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이제 DJ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좀 약간의 반 DJ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원 TF에서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저희 다 알려지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도 이걸 방해한 공작이 있었고 또 수상을 한 이후에도 이걸 철회하라는 그런 청원이 있었다고 그때 보고서에 보고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관여했고 이제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궁금한 점이요. 이들이 이제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 징빙을 할 필요가 없는 특수활동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수활동비를 약간 대북공작금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세목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국정활동비 70억 원 자체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도 아무리 국정활동비가 영순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세목은 정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여기에 쓰여서는 안 되느냐, 쓰여졌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대북 공작비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목이 정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북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특수 공작비보다는 대북 공작비를 쓰는 것이 사실은 발각될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쓰임새 자체를 보면 사실은 대북 공작비는 북한과 관련된 거에 공작비를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조사하는데 쓰라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불법적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적어도 대북 공작비에서 쓰는 것이 안전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대북 공작비에서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의 주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유용한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로 가장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출회사처럼 이렇게 위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체라고 하고 가장체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되고 남은 돈을 유력 정치인 해외 비자금 은닉 실태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력 정치인 해외 비자금 은닉 실태 조사 이렇게 놓으면 국정원에서 볼 때는 북한하고 연계된 정치인을 갖다 조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네요. 말하자면 항목의 용도 세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 가운데 그 남는 항목을 유용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민병두 의원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밖에 나서 명함을 돌릴 때 보면 말이죠. 국정원 직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어디에 수출 회사 그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걸 가장했다고 해서 가장체 업체란 얘기예요. 네. 가장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자금이 예산이 책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전체적으로 다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 이제 불용한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은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용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고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과연 국세청과 무슨 관계에 있을까 우리가 참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정원에서 김정은 제3차장이 했던 일 자체가 사실은 국정원의 대북 공작권 가지고 이제 전직 대통령 해외 비자금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 비자금을 찾으려면 세금과 굉장히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네. 아마 이현동 국세청장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 부분에서 과정에서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정원 돈을 이현동 국세청장한테 건네준 거죠.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의 풍문에 의거해서 비리를 캐는 데 있어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협력을 했다는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예. 다스 얘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 다스의 격리팀 전 여직원 조모 씨가 말이죠.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조모 씨의 이제 횡령 혐의는 보통 알려진 건 이제 120억 원을 횡령했다 알려져 있죠. 근데 네. 그 돈이 사실은요, 이 정호연 특검 때 2008년 때 조사할 때는 120억 원을 해외에서 어떤 원자재를 들여오면서 이걸 가장을 해서 부풀리기 방법을 써서 횡령을 해서 밖으로 빼냈다가 이제 정호연 특검이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그게 발각이 되니까 120억을 다시 다스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20을 넣었는데 그러면 조모 씨가 이걸 횡령했다고 한다면 과연 격리 말단 직원이 횡령할 수 있느냐, 이 큰 돈을. 그렇죠. 더군다나 횡령하는 이유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횡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의 쓰임새가 전혀 없고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모 씨도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횡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변해가고 있어요. 김성호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호, 또 그 당시에 전무를 했던 권승호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해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지금 번복하고 있는데 과연 조모 씨의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조모 씨 120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도 아직도 다스에 다니고 있고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회사 돈을 12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을 그대로 회사에 놔두고 지금까지 아직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그 당사자를 고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소해서 처벌받고 또 처벌받아야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물론 120억 원이 다시 다스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건 엄청난 큰 범죄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돈을 또 횡령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퇴직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정기관에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전 격리과 직원 조모 씨가요.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MB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그 영포 빌딩도 연속적으로 2번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하 2층을 2번째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어떤 새로운 제보가 있는 모양이죠. 일단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측근들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측근 아니면 누군가가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에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제 검찰이 아마 그러한 진술을 확보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딱 2층만 핀셋처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문건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문건들이 상당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문선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많이 비난을 했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실수로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봉하마을 내려갔을 때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기록을 사본을 해서 가져갔다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그와 관계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 10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때 고발했었어요. 근데 고발할 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당시에 청와대가 주도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관 당시의 대변인이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뭐 40박스 중에서 검찰 앞서서 40박스 중에서 17박스가 청와대와 관련된 문건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기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형량도 7년 이하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이게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결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이 초청장 보낸 것은 전직 대통령의 애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생존해 있는 대통령 4명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사실은 전직 대통령 애우를 받을 수 없고요. 나머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애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분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시절에 평창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걸 따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본인이 이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실은 올림픽 그 초청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석해야 하고 또 참석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